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슈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자,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고 그 패권이 부딪히는 곳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그 한반도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왔는데 그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이 연임을 하게 되느냐 야당이 뒤엎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구도가 완전히 큰 어떤 그 변화를 맞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만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중공의 한국 대선 개입 차단 작전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차이나 하우스란 걸 만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리투아니아 정부가 국민 여러분 중국제 스마트폰 갖다 버리세요.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중국제 스마트폰. 여러분들 뭐 한 2년 전에 화웨이 스마트폰 또는 화웨이 네트워크, 5G 네트워크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라는 게 큰 핫 이슈가 되었었죠.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이더라. 그래서 유럽에서 소련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바로 그 발틱 삼국이죠. 나토에 가입한 발틱 삼국 중에서 리투아니아, 그 발틱 삼국의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세 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 리투아니아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보겠습니다. 리투아니아 국방부는 국립사이버보안센터에서 중국 제조업체들의 5G 휴대전화 기기를 점검한 결과 보안 문제가 발생했으며 중국산 휴대전화를 쓰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공식 권고했다. 사이버보안센터는 샤오미 기기 미 10T 5G에 자유 티베트, 대만 독립 만세, 민주주의 운동 등의 표현을 감지하고 검열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 인터넷 브라우저를 포함한 시스템 앱들에 검열되는 표현이 449가지였는데 유럽에서 이런 기능이 꺼지도록 설정되었더라도 언제든지 원격 활성화가 가능하며 암호화한 휴대전화 사용 데이터가 싱가포르에 있는 서버로 전송된 사실도 드러났다. 사이버보안센터는 이는 리투아니아뿐 아니라 샤오미 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나라의 중요한 일이다 라며 화웨이 기기, P40 5G 등 다른 중국제 기기에서도 보안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라고 9월 22일 날 BBC가 보도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화웨이 때문에 중국제 이 휴대폰, 또 중국제 가전제품, 중국제 노트북 이런 뭐 전방위적으로 이건 문제 있다. 중국제 CCTV 전부 문제 있다. 라고 세상이 떠들었는데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이건 또 화웨이가 아니라 샤오미, 뭐 대륙의 실수 샤오미 하는 바로 그 샤오미가 이런 짓을 저질러 왔다. 이건 뭐냐? 샤오미 휴대폰이 싸니까 이제 뭐 유럽 또 시민들도 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샤오미 휴대폰에 449개의 검색어 제한 기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유티벳, 대만 독립 만세, 민주주의 운동, 또는 뭐 홍콩 민주화, 뭐 이런 거 해서 449가지나 그래서 이 리투아니아로 수출되어 올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원격으로 활성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은 원격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해서 이 휴대폰을 쓰고 하는 이런 데이터가 전부 싱가포르에 있는 사진 찍고 통화하고 카톡하고 문자 보내고 하는 이런 데이터가 싱가포르에 있는 서버로 암호화되어서 전송되어 가더라 라는 걸 밝혀낸 겁니다. 리투아니아 국방부가. 그런데 이게 샤오미뿐만 아니고 화웨이도 하고 있더라 라고 이제 발표를 했더니 중국이 적반하장으로 무슨 소리냐? 니들이 지금 갑자기 요새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지금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오히려 적반하장 나섰는데 결국 이 말은 뭐냐? 중국이 아직도 계속 전 세계를 상대로 스파이 공작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를 위협하는 차이나 스파이 네트워크는 뭐냐? 바로 통일전선 전술의 공포죠.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거나 아니면 알고 있고 또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정보통신 분야 침투입니다. 바로 지금 샤오미 이야기했죠. 그리고 화웨이. 우리나라에도 아주 거대 통신사 중에 하나가 굳이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는 이 화웨이제 5G 쓰고 그 통신사에서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뿌리죠. 통신사 중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 뿌려서 계속 이 이용자를 확보를 해나가는데 그 사람들 아마 많은 정보가 중국으로 갈 겁니다. 그 이용자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서 군인들도 많다. 왜 군인들이 그걸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인계, 그렇게 해서 그 여자를 붙여주고 중국 출장 온 사람들에게 여자를 붙여주고 그걸 동영상 찍고 이렇게 해서
딱 꼼짝도 못하도록 올가매는. 그래서 지금 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중국에 대해서 너무 저렇게 지지를 할까라고 의심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한번 좀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문화공작, 조선구마사 지금도 뭐 기억나는데요. 아니 조선인데 완전히 그 중국의 소국처럼 묘사되는 그런 문화공작. 그리고 이 문화공작을 통해서 지금 뭐 금성대전투 이렇게 해서 아예 6.25 전쟁의 잘잘못을 뒤바꿔 버리던 그런 공작하려고 하다가 국민장애 부딪혔죠. 뭐 그런 것들 하는 겁니다. 해외 식민정책. 박정희 대통령께서 왜 화교를 받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동남아 국가도 한번 보십시오. 동남아 국가가 그게 중국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동남아의 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우리 사회 시간에 다 배웠죠. 화교가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 일단 화교가 가서 아주 크게 증식하고 그들이 휘어잡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 화교를 배척하는 정책을 해온 바람에 그래도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경제력을 다 잡고 있었는데 최근에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친중인재 양성을 합니다. 공자학원. 공자학원이라고 가면 공자가 있습니까? 없죠. 공자를 부정합니다. 부르주아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게 뭐가 가르치냐? 마오쩌둥 사상, 그리고 시진핑 사상 이런 걸 가르쳐요. 그리고 중국화 되게 이렇게 세뇌를 시키죠. 그리고 니들 잘하면 중국 유학 공짜로 보내줄 테니까 잘해. 그래서 충성하도록 만들죠. 어릴 때부터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검은 자금 살포를 합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 돈을 받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뭐 알 수가 없죠. 자기들끼리 이렇게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뒷거래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미국 대선에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죠. 뭐 중국 관련해서 돈을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 제기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만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바로 통일전선 전술, 스파이 네트워크에서 하는 행위들인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느끼고 있죠. 그래서 중공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황제 치하의 인류 운명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류 운명 공동체, 인류 명운 공동체라고 중국에서는 되어 있는데 이 인류 명운 공동체는 뭐냐? 중국 공산당의 자료집에 시진핑 주석의 인류 명운 공동체론, 그래서 시진핑이 주창하고 있는 전 세계를 중국 네트워크로 묶자라고 하는 그 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몽을 꾸는 어떤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 시진핑의 인류 명운 공동체론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 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또는 영국의 총리 그 누구도 인류 공동체, 지구 공동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어떤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존재다. 지구 공동체 시대는 서로를 포용하고 협력하는 시대다. 지금까지는 경제 발전이 앞섰나라. 힘에서 우위를 가진 나라가 경제를 이끌었지만 이제 모든 나라가 최선의 목표와 방법으로 보조를 맞추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왜 시진핑이 주장하는 이 인류 공동체가 이 사람 연설에서 이렇게 자꾸 나옵니까? 이거 왕이가 와서 지시한 건 아닐까요? 야, 니들 앞으로 좀 며칠 있다가 지금 유엔 가지. 자, 이번에 이거 우리 시 주석의 교지야. 따라해. 라고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왜? 워낙 그쪽에 많이 경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더는 도저히 못 봐주겠다. 미 국무부가 중국의 스파이 네트워크 감시 전담기구를 창설했습니다. 바로 차이나 하우스인데요. 포린 폴리시가 보도를 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중국의 활동을 감시할 인력과 조직을 정비 중이다. 복수의 전현직 관료에 따르면 국무부는 일명 차이나 하우스로 명명된 이 조직에 20에서 30명 정도의 인원을 배치할 계획이며 세계 각국의 중국의 세력 확장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전담 관료를 증원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미국 워싱턴 DC의 국무부 청사는 물론 세계 각국의 미국 대사관 등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그동안 미 국무부에 없었던 차이나 하우스, 미 국무부가 외교를 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나 하우스를 만들어서 일단 국무부 본부에 20-30명 배치하고 그리고 전 세계 대사관 또는 다른 비밀기구 등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 요원들을 파견할 거다 라고 포린 폴리시가 보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차이나 하우스 창설 배경은 도대체 뭐냐? 왜 하냐? 바로 위험수위에 도달한 중국의 통일 전술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 미 국무부 관계자가 퍼린 폴리시하고 그 기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밝힙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의 각 기관에 분산된 중국 관련 업무 수행 인력을 한 곳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국무부 외에도 법무부와 재무부, 중앙정보국 등도 중국 관련 인력을 신규 투입하거나 전담 특별부서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국무부의 이번 조치가 일선 업적어들의 과도하고 공격적인 정보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국무부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해외 영향력 확대를 위해 공산당 산하 통일전선 공작부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외국 기관에 침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중국의 전략에 제대로 된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자, 중국은 통일전선부라는 이 거대 부서를 가지고 세계 전역에 공작을 하는 이 컨트롤 타워, 어마어마한 컨트롤 타워, 하나의 전략 쫙 이어져 나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CIA에서 조금, 법무부에서 조금, 뭐 또 경제관계가 있으면 또 재무부에서 조금,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중국에게 세계적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먹힌다. 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인식에서 차이나 하우스가 설립된 거다. 라고 미 국무부 관계자가 밝힌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차이나 미션 센터가 CIA에서 생겼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동안 CIA 이 지역에는 코리아 미션 센터가 있었죠. 북한 레짐 체인지 하는 거. 그런데 차이나 미션 센터가 생겼다. 라고 발표를 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지금 국무부에 차이나 하우스가 생겼다. 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CIA하고 국무부하고 전혀 조율 없이 CIA가 하는 거 보고 우리도 하자 해서 국무부가 한 달 있다가 후다닥 만들었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전 미국의 전 이 부서들이 협업해서 야 우리 도저히 이거 중국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일단 외교를 전담하는 국무부가 컨트롤 타워 해. 그리고 법무부는 뭐 잡아넣는 놈들. 그리고 재무부는 경제 관련해서 그리고 CIA는 정보 수집하고 또 정보 수집한 거 그걸 실제 가서 공작하고 하는 그런 임무를 할게. 라고 업무 분담이 된 거 아니겠냐. 그래서 법무부, 재무부 또는 각 기관, 군 이런 데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컨트롤하고 그리고 CIA 차이나 미션 센터는 그것을 공작을 직접 현장에서 수행하고 하는 이런 이제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이나 하우스하고 차이나 미션 센터가 가장 바쁘게 움직일 대상은 어디냐? 뭐 전 세계 지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딱 봐도 지금 현재 당면 과제는 대한민국 대선입니다. 어디를 봐도 왜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라는 말은 아니고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베이징 코앞에 딱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친중국가로 넘어갈 경우에는 이 한반도라는 이 튀어나온 지형이 중국의 완벽한 방파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이 미국하고 관계가 깊을 때는 중국으로 바로 그냥 베이징으로 지상군을 밀어넣을 수 있는 완벽한 교두보 또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는 이 다행역 전투로 인해서 장거리 무력 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평택, 군산 이런 미군 기지들이 중국의 베이징 또는 상해 등을 타격하는 완전히 목끝의 비수 이런 것들로 작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데 여기가 지금 지난 4년, 5년을 지나보니까 이건 뭐 정말 끔찍한 반미 행각이 벌이고 친중 행각이 벌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대선을 정말 바꿔야 되겠다라는 위기의식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국의 상황을 보니까 이야 이거 완전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통일전선 전술, 이 뭐 정보통신, 미인계, 문화공작, 돈 완전히 한국은 종합선물 세트네. 자 여기 한국의 유력 인사들 있죠. 당과 정, 청 지금 또 대선 후보들 쫙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하고 자유롭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그냥 아주 그냥 뭐 수상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보던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안보가 사활적인 안보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에 걸려 있는데
이걸 가만 놔둘 수 있겠냐? 미국이 그렇게 나태한 존재냐? 아니죠. 뭔가 이거는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되겠죠. 이거 완전 종합 선물 세트죠. 그래서 내년에 정권 연장만 하면 정은이 하고 또 시진핑 형님 모시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야, 동작 그만. 그거 내 전문이야. 내가 안 보일 것 같아. 왜? 지난 대선할 때, 미국 대선할 때, 이쪽에서 중국 돈 많이 받고 뭐 했다라는 의혹들, 뭐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런 의혹들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받아봐서 안다. 그 어떻게 받는지, 안다. 또, 그 동영상을 어떻게 찍는지, 또 내 아들 지켜봐서 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임마 동영상 있잖아. 나 좀 느끼고 있어. 또 CIA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복사본. 그래서 동작 그만. 그건 내 전문일 것 같은데 안 보일 것 같냐?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화천대유, 뭐 천지동인. 야,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천지동인. 아니 뭐 그런 투자처가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면 저도 막 그냥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고 싶은데 1억 원 내니까 1,000억 원을 주는 이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 놓고 내가 1원도 먹지 않았으니까 문제없어. 아니 1원도 안 먹었는지 나중에 뭐 어떻게 따로 뭐 하는지 그건 누가 알아요? 그거 다 이제 조사해보면 다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런 화천대유다, 천지동인이다, 뭐다 또는 무슨 검은 점이다 어쩌고 이런 것들이 그냥 느닷없이 나왔을까요? 저는 그게 미국에서 정보를 흘린 소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민주당 후보들이 대선에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정말 여러 가지 정보가 또 이슈가 언론에서 계속 터져나와서 이슈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게 어디냐? 그 원천 소스는 여기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 또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 차이나 미션 센터 그리고 차이나 하우스가 설립되어서 미국의 국익에 저걸 엎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가만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윤석열 지금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9년 9월에 당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을 만난 이후에 갑자기 바뀌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하고 있을 때 제가 그 데일리 디펜스를 했는데, 그래서 미국과 뭔가 교감을 나눈 후에 지금 이 나라를 공산사회주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신념을 가지고 또 미국에서 확실하게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맹약을 하고 나온 것은 아닐까라고 제가 분석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2019년의 크리스토퍼 레이, 그때는 트럼프 시대의 FBI 국장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바이든 시대에도 FBI 국장 아직도 하고 있어요. 바이든이 지금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교감, 이 동네에서 흘러나오는 희한한 스캔들들, 이런 것들 앞으로 아마 지금 여기 이재명은 문재인의 매운맛 아니겠습니까? 문재인보다 더 그냥 뭐 끔찍한 공산사회주의자로 생각되는 그런 자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 이 사람들이 차이나 미션 센터 또 차이나 하우스에서 컨트롤하고 차이나 미션 센터에서 작업하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낙담하지는 말자. 힘을 모으기만 하면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결실을 맺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